44번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까? 2차 저항이죠. 2차 저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회로의 저항에 의해서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45번 삼성 유도 전동기 2차 저항을 n배로 하면은 동일하게 n배로 되는 것은 뭐요? 슬립이죠. 슬립.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x2분의 r2인데 최대 토크 발생하는 슬립이 x2분의 r2인데 이 r2를 n배 하게 되면은 이 st가 슬립이 n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45번에는 답이 3번이 됩니다. 46번 비례추이하는 전동기는 뭐예요? 비례추이하는 것은 오직 권선형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만 2차 저항에 2차 측에 2차 저항을 연결할 수가 있죠. 답은 2번. 47번 삼성 유도 전동기 특성 중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해서 잘 나옵니다. 뭐다? 출, 효, 동이요. 출효 동동, 출력, 효율, 동손, 동기, 속도가 됩니다. 47번에는 1번. 네. 48번이에요. 48번은 한번 봅니다. 사극 60Hz. 사극 60Hz니까 우리가 사극 60Hz. 지금 문제 풀면서도 많이 나왔죠. 따라서 NS는 1800rpm입니다. 사극 60Hz 1800rpm이고 전부와 회전수는 1600이에요. 동일 토크를 1200rpm으로 하려면 2차 회로에 몇 ohm의 외부 저항을 삽입하면 되는가? 단 2차 회로는 R2고 각상의 저항은 2차 회로는 Y결선이고요. 각상의 저항은 R2입니다. 우리가 비례추이 관계에 의해서 S1분의 R2는 S2분의 R2 다시인데 이게 R2 다시는 원래 있던 R2에다가 외부 저항을 연결한 거죠. 외부 저항 R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1분의 R2와 S2분의 R2 플러스 R의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슬립 S1과 S2를 구하죠. 그러면 S1은 슬립 얼마? NS분의 NS-N에서 NS가 1800입니다. 1800 마이너스 회전속도 N이 얼마냐? 처음에 전부 회전수가 1600이요. 1600 얼마? 1800분의 200 하니까 9분의 1 0.11입니다. 9분의 1 S2는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200rpm이죠. 1200rpm 하니까 1800분의 600 하면은 0.33입니다. 0.33. 네. 따라서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얼마? 0.11분의 R2는 0.33분의 R2 플러스 R이니까요. 얘가 지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0.11분의 0.33 R2는 R2 플러스 R. 네, 맞죠? 3R2. 3R2는 R2 플러스 R이니까 R은 얼마다? 넘어가니까 2R2가 됩니다. 2R2. 그래서 48번 문제가 간단한 건 아닌데 원리가 이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처음에 저항의 2배 되는 저항을 연결하면은 똑같은 토크를 가지고 이러한 회전수로 변한다는 겁니다. 48번 2번이고요. 49번입니다. 49번. 기동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삼성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이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소용량 농형 전동기의 기동법이다. 전전압 기동은 5kW 이하이기 때문에 소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소용량의 농형 전동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동 시간이 길다.
Y 델타 혹은 뭐 기동 보상 기법 같은 경우는 타이머에 의해서 뭐 Y로 했다가 한참 뒤에 델타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기동 보상 기법 같은 경우는 그 변압기의 탭을 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전자답 기동이나 뭐 지깁 기동은 전자답 기동, 지깁 기동은 우리가 뭐 막말로 전기 코드 꼽으면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동 시간이 짧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기동 시에는 역률이 좋지 않다. 기동할 때는 우리가 기동 시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동을 하는 순간은 n이 0이죠. n이 0이면 s가 1입니다. 슬립이 1이에요. 그러면 F2는 SF1에 의해서 2차 측의 주파수가 커지죠. 슬립이 1이 가장 큰 순간이니까 커지죠. 그렇게 되면 X2는 2πFL에 의해서 얘가 크니까 X가 커집니다. X가 커지죠. X가 커지면 어떻게? 리액턴스 성분이 커지면 X 성분이 커지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낮게 되죠. 역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는 역률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동기 단자에 직접 전격 전압을 가한다. 그래서 전전압 기동의 다른 이름이 직입 기동입니다. 49번은 2번 50번 삼상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 옳은 것은 삼상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은 전자답 기동,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기동 보상 기법 기동, 콘도르퍼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콘덴서 기동은 단상이고요. 단상 유도 전동기고 2차 회로에 저항을 넣어 기동한다. 이것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추 얘기하죠. 3번 기동 저항 기법을 사용한다. 이것도 일종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은 1번 51번 출력이 10kW의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의 가장 적당한 방법은 10kW는 5에서 15 사이 뭐다? Y델타죠. 그래서 Y델타 기동법이 됩니다. 용량에 따른 종류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52번 52번 볼게요.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의 전압에 전격 전압에 루트 3분의 1의 전압이 가해지고 기동전류는 전전압 기동을 한 경우보다 3분의 1이 되는 경우 뭐예요? 우리가 Y 기동하면 이렇게 인가한 전압이 V일 때 권선에 걸린 전압은 상전압이 걸리니까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죠.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에 걸리는 권선의 전격 전압이 루트 3분의 1의 전압이 가해지고 기동전류는 IY는 I델타의 3분의 1배 3분의 1이 되는 건 뭐다? Y델타 기동법입니다. 52번에는 답이 2번 53번도 3번 유도전동 기동법 중에서 Y델타 기동법으로 기동 시 1차 권선의 각상에 가해지는 전압은 기동 시 및 운전 시 각각 전격 전압의 몇 배가 가해지는가 했지만 Y는 얼마요? Y는 V를 가했을 때 여기 걸린 전압은 루트 3분의 1V가 됩니다. 1V. 따라서 Y로 했을 때 기동시가 Y죠. 따라서 기동시는 루트 3분의 1배. 운전시는 델타죠. 운전시는 델타인데 델타 할 때 어떻게 돼요? V를 가하면 권선에 걸리는 전압도 V가 됩니다. 그래서 V 가하면 V니까 1배가 되는 거죠. 53번에 기동시, 시동시죠. 기동시, 시동시는 루트 3분의 1배, 운전시는 1배가 됩니다. 53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54번 출력이 50kW의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법은 50kW의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 중에서 15kW를 넘는 것은 기동 보상기법이죠. 54번에는 4번입니다. 55번부터는 이제 속도 제어법 문제입니다. 속도 제어법
55번 다음 중 유도전동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유도전동의 속도제어법 하면은 극수 제어, 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1차 전압 제어, 그 다음에 권선영 같은 경우는 2차 여자법, 2차 저항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차 저항법은 권선영, 2번 2차 여자법도 권선영, 4번 주파수 제어법은 농영이고 1번 1차 저항법은 없죠. 2차 저항법이지 1차 저항법이 아닙니다. 55번에는 3번. 56번 농영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농영유도 전동기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N은 NS의 1-S, NS는 P분의 120F고 1-X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수, 주파수,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하니까 전압제어법이 있습니다. 극수, 주파수, 그 다음에 전원, 주파수 변환에서 답은 4번이에요. 55번과 답이 똑같죠. 1차 저항 변화는 없습니다. 57번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의 속도제어에 가장 알맞은 것은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 그 다음에 민견 방지 공장의 포트모터 주파수 제어법입니다. 주파수 변화에 의한 제어에서 답은 1번. 58번 VVVF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VVVF는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퀘션에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입니다. 전압도 제어하고 주파수도 제어하는 것인데 어떤 전동기 속도 제어 사용됩니까? 유도 전동기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됩니다. 답은 2번. 59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했다. 그래서 권선형이니까 속도 제어법이면 2차 저항법이나 2차 여자법입니다. 그 중에서 2차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인가해서 하는 것보다 2차 여자법이 됩니다. 2차 여자제어법에서 답은 4번. 60번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 중 권선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거 속도제어지만은 권선형 전동기에서 2차 저항제어법은 뭐다? 속도제어도 되고 기동법에도 되는 거죠. 기동법, 속도제어법 모두 2차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0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61번 볼게요. 61번. 보기의 설명에서 빈칸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은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R2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동전류는 우리가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류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는 것은 ohm의 법칙에 의한 겁니다. 전류는 감소하고요. 기동 토크는 어떻게 돼요? 기동 토크는 이건 토크는 전류와 바로 관계된 게 아니죠. 토크는 우리가 비례추에 의해서 어떻게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 슬립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뭐다? 기동 토크는 증가하게 됩니다. 기동 토크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회로의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 성분인데 얘가 더 커지는 거죠. 저항 성분이 커지니까 어떻게? 역률도 커지게 됩니다. 역률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 자체는 이 최대 토크 자체는 일정하게 된다. 가 됩니다. 61번에 그래서 기동전류는 감소, 기동 토크는 증가, 2차 회로의 역률이 좋아지게 되는 것은 답은 1번이죠. 61번 1번. 62번 유도 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부하는 실제 일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따라서 부하를 증가시키면은 저항 성분이 더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항 성분이 증가되니까 역률은 좋아진다가 됩니다. 해설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부하를 증가시킬수록 역률은 좋아집니다. 회로도 그 해설에 있는 내용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63번 8극과 4극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두 개의 유도 전동기입니다. 따라서 종속 제어법이 되겠죠. 8극인 유도 전동기와 4극인 유도 전동기 두 개입니다. 두 개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이에요. 직렬 종속법인데 말 없으면 뭐다? 가동이죠. 차동은 반드시 문제에서 언급해주고요. 말 없으면 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제를 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 무브와 속도는 얼마냐? N은 무브와 속도는 동기 속도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P는 원래 NS는 P분의 120F인데 여기에서 종속법에서 지금 직렬 가동이라 보시면 P1 플러스 P2분의 120 곱하기 F입니다. 그러면 4극과 8극이니까요 8 플러스 4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면 답은 600 무바 속도는 600rpm이 됩니다. 63번에 1번 64번 뭐예요?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원 측에서 임의의 두 선을 바꿔 접속하면서 운전하면 뭐예요? 임의의 두 선 RST 중에서 RT, RS, ST 임의의 두 개의 회전을 우리가 접속을 바꾸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개 방향이 바뀝니다. 이걸 뭐 일일이 증명하기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심심한 분 한번 해보세요. 두 개를 바꾸면 회전 방향 우리가 그 R하고 원판에서 회전 자개 있죠. 회전 자개 방향이 바뀝니다. 회전 자개 방향이 바뀌면은 역회전하는 겁니다. 역회전해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64번에는 1번이고요. 65번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기에서도 했지만 제동법이라면 역전제동 혹은 역상제동 플러깅 하고요. 발전제동, 회생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상제동, 단상제동이 있어요. 단상제동이 있는데 삼상제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유도제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에서는 이렇게 역상제동, 그 다음에 발전제동, 회생제동이 기본 제동 3개고요. 여기에다가 단상제동과 유도제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삼상제동이라는 건 없어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66번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급정지. 우리가 직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정지 이렇게 도는데 급정지 시키려면 역회전 시켜요. 이렇게 하다가 역회전 시키고 빡 스톱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급정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역상제어법이라보다는 가장 적합한 방식에서 역상제동이지만 여기서 방식이라고 해서 역상제어법이 됩니다. 답은 2번. 67번 유도전동기를 슬립에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것은 슬립에는 뭐 스트로보스코프법, 수화기법, 직류 밀벨트계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력계법은 뭐예요? 동력계법은 실부화법 중에서 대용량일 때 대용량의 실부화법 부하시험 중에서 실부화법이 있죠. 부하시험의 실부화법 중에서 대용량 전동기는 이런 동력계법을 씁니다. 슬립 측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68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회로가 단선이 된 경우 부하가 약간 무거운 정도에서는 슬립이 50%인 곳에서 운전이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반개라고 했죠. 반개. 50%는 반이죠. 100%의 반해서 50%는 게르게스법이다 해서 반개. 이게 크롤링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반개 50% 정도에서 운전이 되는 것을 게르게스 현상이에요. 네. 69번 소형 유도 전동기 슬롯이나 권선의 잘못된 제작으로 전동기를 기동할 때 잘못된 제작 크로링입니다. 혹은 고조파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제작해서 크로링입니다. 고크 해서 잘못된 제작 그 다음에 고조파. 그래서 이게 크로링하고요 68번의 게르게스 현상하고 약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 반개 50%는 게르게스 그 다음에 잘못된 제작 그 다음에 고조파 등일 때는 크로링이 됩니다. 69번에는 답이 3번이에요. 네.
여기까지 유도전동기, 삼상 유도전동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이 부분이 실제 시험 출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삼상 유도전동기 설명드리면서 R하고 원파 이렇게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면 뒷부분에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도기 자체가 계산 문제보다 오히려 말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은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단상 유도 전동기 부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